동력 2번. 뭐 베이스판부터 할 거니까 베이스판 100일? 애매하다. 그냥 100으로 할게요. 가로 100 세로 100. 두께는 10, R값 12, 구멍 크기 귀찮네. 튀어나온 거 15파이, 구멍 9인가. 그렇지. 그럼 베이스판 완성. 튀어나온 거 42. 얘는 조립도 좀 잘 봐야지 안 틀리겠죠. 30, 47, 얘 본체 할 때는 규격집 찾아볼 게 없어요. 아니다, 키움 있구나. 예, 키움 들어간 부분.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바운더리만 만들어 볼까요? 모델링 해볼게요. 자, F6번 바닥에 좀 깔게요. 조립도랑 좀 다르긴 한데 바닥에 깔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가로 100 세로 100, 돌쇼 10mm, 필렛 12, 형상투형 15. Yep. Yep. 자연스럽죠? 높이 몇이고 뭐 3이겠지? 그렇죠? 구멍 크기 9, 자, 이제 튀어나온 거 42. 크기 잘 봐야겠죠? 전체가 바닥부터 47이니까 37이겠죠? 산수 잘해야 되고, 여기는 30. 이것도 산수 잘해야 되고, 68 빼기 47이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요놈 리브죠. 돌출래 하시겠습니까? 리브 쓰시겠습니까? 뭘로 하셨어요? 얘는 리브 쓰기가 참 적합한 예제입니다. 리브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리브 하실 때 이게 형상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로 재서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자로 재서 쭉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8mm 떨어진 거다 이렇게 재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각도기를 가져갔다 그럼 저는 각도 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각도기 깜빡하고 안 가져갔어 그러면은 뭐 바닥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던지 이렇게 뭐 39 나오니까 40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던지. 만약 각도기 가져갔다 그러면은 각도 재시던지. 각도 잴 때 팁은 여기 라인 있죠. 여기까지 라인을 연장을 시키세요. LEM
잠깐만요. 저는 캐드라서 LEN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쫙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원점 포인트 있죠? 거기에 각도기 재가지고 각도 측정하시면은 훨씬 쉽게 각도 잴 수 있습니다. 뭐 37도 나오는데 뭐 38도 하셔도 되고 37도 하셔도 되고, 저는 각도기에 37도 찍혔으니까 37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케치 F7번, 아니지, 스케치 먼저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이걸 리브 쓸 겁니다. 그럼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최소한 이 부분에는 필렛을 먼저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넣어 놓고 리브 한 다음에 어레이 돌린 다음에 하면은 이게 클릭 한 번 할 거 4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필렛을 미리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여기 왜 필렛을 먼저 주는지 알면은 실력이 이제 많이 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라인, 여기 세로 라인, 이렇게 거리 8, 175 이렇게 닿아주고, 그 다음에 각도 37, 이렇게 하면 스케치 끝나죠. 리브, 얘는 리브 깔끔하게 들어가는 형상입니다. 어려운 리브가 아니야. 두께는 안 봐도 8인데, 8인가요? 딱 봐도 8인데 8이죠. 왜? 직선 부분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너무 넓지도 않아. 그러면 6보다는 큰 거고 10보다는 작은 거고 짬이죠. 이렇게 해서 리브, 여기서 얘 필렛까지 주시고 어레이 돌리시면 좀 더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4개 이렇게 하고 필렛 깔끔하게, 이러면 깔끔하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본체 메인이 되는 바디는 끝났죠. 이제 안에 구멍, 이거는 규격집이 아니라 자로 재야 되고, 33? 왜 이렇게 홀수가 많나? 12, 28, 뭐 여긴 1이겠죠. 2네. 그 다음에 축 17파이, 이거는 규격집 봐야겠죠. 키 띄고 홈, 여기죠. 호고, 그러면은 시험지에 적어 놓으면 되고요. 5, 3, 2.3 됐어. 자, 이제 구멍 뚫어 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뚫을게요. 구멍 사이즈 3개니까 17부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H 면 잡고 센터 잡고, 그 다음에 카운트 오버로 뚫으면 되죠. 거리 끝 플랫 33, 깊이 12, 전체 깊이 14, 작은 원의 크기 28.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키움 하겠습니다. 구멍 쪽이니까 2.3을 주셔야 되고, 보고 수직 이런 식으로 전체가 키움이 이렇게 나온 거죠. 끝났죠? 자, 필렛 3 여기 3 넣어주고 도면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도 3이네요.
에헤이. 이렇게 하시면은 필렛도 잘 마무리됐고, 키 챔퍼 이쪽에 축 들어가겠네요. 이쪽으로. 얘 작업 끝났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요.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델링 끝?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거든요. 뭘 더 해줘야 됩니까?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그렇지. 본체이지만 본체에 뭐가 끼워집니까? 오일실. 여기 오일실 닿잖아요. 오일실이죠? 오일실을 본체에 닿는 겁니다. 약간 특이하긴 하죠. 보통은 이게 축에 닿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본체이지만 오일실 닿고 있으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지. 그럼 이거를 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오일실 닿고 있으니까 오일실 닿는 거 이제 해줘야 되겠죠. 거리비 각도 1.5에 30도, 면 잡고 모서리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4, 0.5 이런 식으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상세도도 뽑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동력 2 본체 2번 뭐고 축이네요. 좋네. 얘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로크너트가 나와서, 로크너트 있죠?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해두고, 이거는 약간 조립도랑 평면이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상향식 들어갈 때 평면 어디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잡아야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키용을 편하게 팔려면은 첫 번째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조립도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때 이거 평면을 잘못 잡아서 그때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트레이닝을 시켜 드릴 건데, 이거 평면 잘못 잡는다 해서 시험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좀 신경 써서 잡으세요. 처음부터 나중에 이건 대비하니까 처음에 대충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면 실력 안 늘거든요. 처음에는 정답에 가까이 해주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축. 얘는 축 모델링이 좀 공부가 많이 되죠. 기준을 여기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끝. 여기 끝에 시작해서 키움 난쪽 길쭉하게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부하기 좋죠.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베어링 규격도 써놔야겠네요. 그 다음에 베어링 걸리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베어링이네요. 그러면 동일선상 걸리겠죠.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얘 좋다. 여기 형상투영해서 여기 붙여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여기 딱 맞닿아 있으니까. 자, 질문. 얘 나사 아이템셋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선은 여기가 나사입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게 뭔데 이거?
너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사겠죠. 그 다음에 여기 크기보다 여기 크기가 크죠. 그럼 여기 사이에는 반드시 왜 나사의 틈새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가려져 있어도 나사의 틈새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나사의 틈새 들어가요. 이런 거를 처음에 좀 어렵게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사의 틈새하고 나사부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모델링을 완료를 했으면은 본인하고 하는 방법이 뭐가 다른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베어링 규격부터 써놓자. 얘는 내경 몇 시에요? 그렇지, 그렇지. 20이죠. 6204 5 곱하면은, 그래서 여기 20.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쓸까요? 여기 그러면은 10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7 측정해 놨죠. 그럼 17 나누기 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어링 폭, 이거는 규격 봅시다. 6204였나? 폭이 14네요. 폭이 14니까 당연히 여기 폭이 자로 재지 않고도 13mm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로 잴 거는 없죠? 규격 찾아보서 할 거는 길이 치수부터 하겠습니다. 12mm. 여기는 잴 필요 없죠. 여기도 잴 필요 없죠. 여기는 재야 되죠. 5mm, 42mm. 생각보다 측정할 게 그렇게 많진 않죠. 42mm. 그 다음에 파이 치수 한 27 될라나? 기가 막히죠? 여기는 M10 까비 12. 여기는 그냥 눈 감고도 넣을 수 있어야 되죠. 0.8 1.6. 그 다음에 길이 12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m.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27. 끝났죠? 회전. 이런 식으로 됐죠? 쉬운 것부터 할까? 스레드. 이 질문이 있어요. 이제야 좀 말씀해 드리는 거긴 한데, 이게 유형이 나사 스레드 넣을 때 기본값이 뭐예요? 안시로 되어 있죠? 안시 이건가? 아무튼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안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바꾸면 망할까? 크게 실수한 걸까? 안 바꾸면?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IS 표준이든 안시든 나사 표기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실수 굵은 실수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면 칠 때 이거 넘기죠. 그럼 얘를 단면 쳤을 때 나사 부분이 뭐 단면을 안 쳐도 나사 부분은 나사 부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솔직히. 그냥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너무 신경 안 쓰게 되면은 나사 틈새 그 나사 간격이 너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해서 규격을 좀 맞춰주라고 처음에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나는 그냥 이거 안 바꿔도 피치 몇으로 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본인이 터득하시면 돼요. 도면 칠 때 안 이상하면 돼. 그러니까 아웃풋이 도면이니까 이 사소한 거는 그렇게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몰라요, 이거. 근데 이거 피치는 1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티가 나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전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챔포도 역시나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 0.5 1이죠. 그 다음에 챔퍼 넣어준 김에 좀 다 해줄까? 여기도 나사가 나 있네. 여기는 길이를 재야겠죠. 13.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얘 피치 1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볼까? M20짜리 피치가 얼마였죠? 기본 보통 나사가 2.5예요. 그럼 피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선에서 나사선 거리, 그 다음에 골지름하고 골끝까지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 했죠. 근데 보통 나사가 2.5예요. 그럼 한 바퀴 돌아갔을 때 나사가 2.5mm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사 길이가 13mm 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몇 바퀴 돌까요? 6바퀴도 안 돌겠죠. 그럼 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 부분이 좁고 외경이 클 때는 가는 나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게 해서 체결력을 높이는 거죠. 면적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가는 나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는 나사 써야 돼요. 그래서 축이는 나사는 웬만하면 가는 나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이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챔퍼 다 잘 들어갔죠. 얘는 오일실 닿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나사의 틈새 0.8 60도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키용 16 똑같나? 아니네. 요거만 있으면 되죠. 아 챔퍼 나중에 할까. (3이죠) 돌출 5 차집합. 예, 챔퍼 나중에 주세요. 요거 저는 먼저 줘가지고 형상 투영해서 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렛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이 부분까지만 놓고 쉬었다 할게요.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제품이 써져 있어요. 구름 베어링용 뭐 로크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규격집에 있는 규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 키홈 아니에요. 이 키가 안 들어가거든요. 로크너트가 끼워지는 부분이라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규격집 보시면은 로크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쪽을 보셔야 되는데 구멍이 통과되면서 이제 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준 치수를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 축에 끼워지는 거. 지금 여기 몇 파이죠? 20파이예요. 그럼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규격집에 공차 안 나와있죠? 공차 넣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로크너트 나올 때 공차가 다 반영이 돼서 양상품이거든요. 그냥 볼트집 가면 팔아요. 그래서 그냥 사서 끼우는 거라서 그냥 이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기계제도 규격집 두꺼운 거 보시면은 공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규격집에 안 나와있죠? 그럼 공차 하지 마세요. KS 규격집에 딱 안 나와있는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로 측정할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측정하시면 됩니다. 12mm네요.
똑같이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m. 그 다음에 깊이값 이건 또 형상 토양해야겠네. 챔퍼 나중에 주세요. 여기가 여기 치수 주지 말자. 밑에 주자. 밑에 주는 게 낫겠네요. 왜? 18.5mm죠. N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여기가 18.5mm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돌출 양쪽으로 폭이 4mm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으로 키움 모양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홈이 이렇게 갔다가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키움 규격에서 얘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얘 축에서는 이게 좀 낯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끝났죠. 얘 코너 할값 몇입니까? R값을 안 써놨네. 1이네요. 그럼 여기 코너 할값 1 여기 주셔야 돼요. 끝났죠? 됐네요. 이런 식으로 짜잔. 그래서 여기가 좀 낯선 부분이었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저장하고 복귀. 여기서 한번 끊고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벨트 풀리랑 스퍼기어 이 두 개만 모델링 보여드리고 바이스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벨트 풀리 기준 잡기가 꽤 어렵겠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재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쪽을 6mm 떨어뜨려 가지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14mm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폭이 20mm니까 이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모델링 하시면은 조립도랑 거의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조금 심플하게 하려고 해볼게요. 너무 한 번에 하면은 스케치가 너무 복잡해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V벨트 풀리 난이도가 좀 있네요. 벨트 풀리 축이랑 똑같은데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을 여기 하나 해놓고 라인 그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네.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조금 단순하게 사각형으로 위치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에 라인 얘는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거 두 개만 주시면 되네요. 됐고 룰을 지키겠습니다. K값 위치부터 잡아야겠네. K값 4.5죠. A타입이니까 A타입 나와있죠? 근데 위치부터 잡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mm 이렇게 잡고 다시 4.5 8 L0가 9.2 그 다음에 A 값이 코칭 지름이 얼마죠? 한 80 되나? 97? 오, 꽤 크네. 그럼 A 값이 36도인가요? 97? 아니네, 34도네요. 34도. 코칭 지름 97. 원래 홀수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됐죠? 그 다음에 전체 폭 20. 이렇게 잡히면 이제 위치는 딱 고정이 됐죠? 나머지 10mm 58mm 41mm 40mm로 하겠습니다. 그냥 10mm 그럼 여기 10mm 58 나누기 여기는 40mm 10mm 그 다음에 파이 값 두 개 더 바꿨죠? 70mm 88mm 35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 끝났죠? 그죠?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거고 가운데 구멍 여기 멈춤링이라고 있는데 이 멈춤링은 제일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규격집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력이 규격집 찾아볼 게 너무 많죠. 귀찮아. 이거는 자로 재는 부분 57 베어링 바깥쪽이 안 적어놨네. 정신머리 보소. 47이죠. 그 다음에 작은 원의 값이 32. 오케이. H 47 깊이 57 작은 원의 값 32 이렇게. 그 다음에 오일실 바깥쪽 45 한 6 되나? 오 8이죠. 원래 이러면은 깊이가 8.3인데 0.3 더해줘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면 그냥 0.2 더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0.3이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까먹기 전에 0.5 주고 챔퍼 0.8에 30도죠. 처음 나오는 사이즈라서 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거 끝내버리겠습니다. 여기 1 0.5 그 다음에 필렛 3 이렇게 3 도면 보고 넣어주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에 멈춤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게 이제 베어링 빠져나가지 말라고 채워주는 멈춤링이라는 건데, 아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더라. 멈춤 띄고 링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C형이 많이 나옵니다. C형이 축에도 끼울 수 있고 여기 구멍에도 끼울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구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치수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 치수는 원래 이 구멍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47짜리인데 우리 규격집엔 없죠. 원래 있어야 돼요. 그 두꺼운 규격집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M값이 중요합니다. 원래 N값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1.9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다 하면 그냥 2로 하셔도 돼요. 2로 해도 돼. 그래서 여기서 자로 재야 될 부분은 이 멈춤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5mm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은 그럼 1.9가 되겠죠. 정석대로 해볼게요. 1.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값은 D2 값, 얘는 2.5를 더해주네요. 그래서 47 플러스 그냥 2.5 하겠습니다. 원래 규격집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스케치 이렇게 하나 하고 거리 주세요. 5mm였죠 1.9였죠 그 다음에 파이 값은 여기가 47.5 나누기 2, 여기 살짝 파지죠. 그래서 얘를 회전, 회전축 하나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모델링하기 편하니까. 찾을 이런 식으로 멈춤링 부분, 멈춤링 폭이 꽤 크네. 그 다음 마지막 나사 복습 한번 해볼까? 나사 크기는 뭐 M4겠죠? 오! 5네. (73)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벨트 플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 구멍 뚫으려고 그래요. 나사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사는 나사로 뚫어야 됩니까? 5.5 구멍으로 뚫어야 됩니까? 일반 구멍이에요? 나사 구멍이에요? 이건 알아야지. 나사입니까? 구멍입니까?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사일까? 일반 구멍 4.5, 5.5일까? M5짜리니까 나사? 그렇지, 나사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오른쪽이 나사로 해놓고 여기가 일반 구멍이라고 생각을 해봐. 나사가 체결이 될까? 안 돼요. 그냥 빠져요. 그냥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잘만 생각해보면은 여기 나사 끝나는 부분이 나사로 재어야지 이제 물리면서 이제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일반 구멍이에요. 근데 여기 끝나는 부분은 반드시 나사로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여기에 포인트 하나 찍어주고 거리가
아까 73 나누기 수직 어레이 4개 H 나사 M5 피치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카운터 오버 풀어야겠네요. 풀고 아씨 나사로 풀었어. 카운터 오버 풀어요. 전체 관통 아니죠? 이 정도? 되나? 확인 나사? 오케이 전부 다 왔네요. 자 챔퍼 나사 들어가는 쪽에 0.4 피치가 0.8이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챔퍼 1 이 스퍼기어 잘 들어가라고 이쪽 주면은 센스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베어링도 잘 들어가라고 입구 쪽에 하나 넣어주시고 이런 느낌. 솔직히 벨트 풀이 좀 난이도가 높죠. 근데 본체하고 이런 게 쉽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시험에서 나올 정도인데 스퍼기어가 모듈이 2로 나올 거예요. 얘는 좀 어려운 축에 속해서 이 정도. 벨트 풀리 모델링 끝났고 이거는 솔직히 본인이 좀 비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 안 끝났죠? 코너 할까? 자꾸 깜빡하지. 여기 1 해주시면은 얘는 모델링 끝나고 얘 동력 2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스퍼기어 모듈 2가 아닐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스퍼기어 모델링 할 때 처음에 알아야 되는 사이즈가 뭐죠? 이빨 뿌리. 이빨 뿌리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걔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모듈 2일 때 공식이 뭐였죠? PCD 마이너스 몇이었죠? 이빨 뿌리는 5였죠. 왜 5였는지 기억나세요? 이 5를 구할 수 있으려면은 이빨 높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듈 2일 때 이빨 높이가 몇이었을까요? 이 높이가 4.5였습니다. 4.5였어요. 그래서 이빨 단면만 생각해 보면 한쪽만 생각해 보면은 PCD에서 이빨 뿌리까지 거리가 얼마였죠? 2.5가 됐죠. 그래서 양쪽에서 5mm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PCD-5로 해서 모델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모듈 2일 때 4.5야. M이 2일 때. 모듈이 2일 때. 그럼 모듈이 3일 때는요? 모듈하고 관련된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4.5가 나왔어요? 2 곱하기 뭐 x로 할까? 곱하기 아씨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x는 4.5야. 그럼 이 x는 얼마예요? 그냥 4.5 나누기 2 하면 되지. 2항 해가지고. 그럼 2.25가 되겠죠? 그럼 공식이 뭐야? 그럼 얘가 모듈이었잖아요. 모듈이었고. 그럼 얘가 2.25였죠? 그럼 이제 모듈에 얼마만 대입하면 되죠?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25? 그럼 6.7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듈 3일 때 이빨의 전체 높이는 6.75인 겁니다. 6.75 모듈이 3일 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스포기어 관련된 거는 뭐든지 다 모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CD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이건 필기시험에도 단골 문제죠. 그렇지. N 곱하기 Z죠.
그럼 얘는 PCD가 얼마입니까? n 곱하기 z니까 107이겠죠? 아니 105겠죠? 35 곱하기 3 105 맞지? 맞아. 105. 그럼 이빨 뿌리는 얼마일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거리가 얼마일까요? 3 아닙니다. 소수점 생략돼서 이렇게 3으로 뽑히는 거지. 여기 얼마일까? 여기는 얼마일까? 3, 3 아니에요. 위에는 얼마고 밑에는 얼마일까요? 자, 질문. 모듈 2일 때는 이 부분이 얼마일까요? 모듈 2일 때. 너 여기가 2.5지. 여기가 2.5야. 여기가. 그럼 위에가 얼마예요? 2예요. 2. 그래서 밑에가 2.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위 PCD에서 여기 끝까지 거리는 공식이 뭐예요? 그러면은 모듈 값이 되는 거야. 모듈 값. 그럼 전체 이빨 높이가 얼마였죠? 6.75. 그럼 위에가 3이니까 밑에가 얼마예요? 3.75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3.75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5가 아니라 5를 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야 돼요? 네, 7.5를 빼야 돼요. 마이너스 7.5. 그럼 이게 이빨 뿌리 부분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펜에 그냥 종이에 막 써보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왜 이 공식이 나오고 막 써보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딱 한 번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시험에서 모듈 다른 거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만 딱 한 번 하시면은 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다 이랑 관련이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외운 게. 그래서 이렇게 역추론해서 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빨 뿌리 부분이 90 얼마 97.5로 우선은 생각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써놓을게요. 나도 까먹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빨 모양 그리는 것도 이 공식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같이 하면서 해드릴게요. 약간 산수야 산수. 스파기. 마지막으로 이제 스퍼기어 모델링 하면서 바이스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여기 형상투영 해놓고 이렇게 박스 하나 그리는 게 편하겠네요. 구멍은 나중에 뚫을게요. 폭부터 재겠습니다. 폭 얼마고? 20? 21? 맞아? 21이네요. 21로 할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7.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빨 뿌리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형상투영 얼마 옵셋 해야 될까요? 그렇지 3.75 우리 아까 구해놨잖아. 계산해서 구해놨죠. 2.25 곱하기 3 해가지고 6.75 나온 거에서 3 뺐잖아. 그럼 3.75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옵셋해요? 그렇지 3mm. 대비 가능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어렵지. 여기 얼마 옵셋해야 될까? 이게 어렵지. 모듈 2일 때는 얼마였어요? 1.57이었죠. 그럼 이 공식들이 다 뭐랑 관련돼 있다고? 모듈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서 1.57, 2를 곱해서 1.57이 나온 거예요. 그럼 1.57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0.785인가? 나오죠?
맞아요? 1.57 나누기 2 0.785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얼마 띄우면 돼요? 0.785 곱하기 모듈이 3이니까 3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0.5를 띄웠죠. 왼쪽으로 0.5를 띄웠죠. 0.5가 어떻게 나온 걸까? 이것도 이제 모듈하고 관련된 공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을 나누면 돼요? 0.5가 나오려면 2에서 4를 나누면은 0.5가 되죠. 그래서 공식이 4분의 m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를 3 나누기 4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0.785 모듈 띄운 거에서 오른쪽으로 원래 1mm 띄웠죠. 그럼 얘는 공식이 뭘까? 2분의 m이야. 얘는 2 나누기 2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3 나누기 2 하시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 조금 틀려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도면에서 기어 이빨을 그려주진 않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해도 되긴 하는데 공식은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정확한 기어 그리는 방법도 아니고 약간 약식이에요. 약식.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가속기도 쓸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젠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한두 번만 해보면 돼. 감이 오실 거예요. 동력이 어렵다니까. 치공구가 훨씬 쉬워. 가시성 급했죠. 선생님 그럼 챔퍼 1은요? 예, 이거는 대충 하셔도 됩니다. 모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레이 익수 얼마고 35개 11식 형태 나오죠? 자, 구멍 뚫어보겠습니다. 88짜리 깊이가 10이었네요. 얘는 형상투영 하지 마세요. 챔퍼 형상투영 할까? 그냥 할게요. 구멍으로. 여기 사이즈 40 면 잡고 센터 잡고 카운트 오버 나사 풀고 전체 완도 88 작은 원의 크기 40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반대편 구멍 크기 똑같나? 똑같네. 아닌가? 얘도 88 한 5 정도 되나? 4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사 구멍이 아니라 이제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어디고? 반대편 면 찍을게요. 이렇게 하면 위치. 이거 구멍 크기 얼마로 뚫어야 될까요? 이거는 자로 재는 거 아닙니다. 자로 재서 하면 오히려 틀릴걸요? 5mm가 측정될 거니까. 얼마나 뚫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나사가 잘 들어가게 그냥 여유있게 뚫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보다 크게 5.1 해도 되고 5.2 해도 되고. 근데 좀 눈에 안 띄려면 한 5.5 정도? 우리 카운터 오버 사이즈 외운 거 있죠? 8, 4.4, 4.5 그거랑 이제 좀 연관돼서 대입하시면 돼요. M4일 때 8, 4.4, 4.5였으니까 M5일 때는 10, 5.4, 5.5 이렇게 대입을 하시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챔퍼 넣어줄까요?
여기에 챔퍼 넣어줄까? 안 넣어준다고. 조립 챔퍼는 구멍 사이즈하고 축 사이즈하고 같았을 때 거기가 이제 맞춰먹기 힘드니까 조립할 때 잘 들어가라고 내주는 거지. 지금 이미 0.5mm 여유를 줬잖아요. 그러면 챔퍼 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렛 3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조립 잘 되라고 챔퍼 1 이 정도. 끝났네요. 여기는 뭐 들어간 거 없으니까 챔퍼는 필요 없고. 그래서 얘는 모듈이 3인 경우여가지고 조금 어려울 뿐이지 모델링 자체는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 전부 다 끝났죠. 저장. 이거를 저장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특이한 모형인데 알면 쉬운데 이제 처음 보면은 헤매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서 어떤 게 나와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그래서 동력 2번은 여기서 이제 영상 끊고 1시간이네.